동치님들 한 자리에 모이셨습니다. 오늘 또 저기도 한 분 계시네요. 내 눈을 피할 수는 없어. 다 알고 있어. 겁나게 오셨습니다. 한 100여 명이 오셨네요. 지금 거의 다 준비가 됐고 빈자리가 없을 정도로 지금 빽빽하게 오셨습니다. 빽빽하게. 지금부터 광주 기본사회 연구소 창립기념 강연회 행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뒤쪽에 서 계신 분들은 빈자리에 착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사회를 맡은 저는 이곳 조선대학교 졸업을 하고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에 재학 중이며 이정락 대표님과 함께 광주기본사회연구소 청년연구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김은지입니다. 반갑습니다. 우와, 잘생기셨습니다. 네, 강연 시작에 앞서 국민은혜가 있겠습니다. 불편하시더라도 모두 잠시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모두 국기에 대한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휴일임에도 소중한 시간 내주셔서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드립니다. 또 바쁘신 와중에도 정말 많은 분들이 오셨는데요. 시간상 일일이 한 분 한 분 소개해드리지 못하는 점 널리 양해 바랍니다. 오늘 행사는 행사 취지에 맞게끔 본 연구소 소개와 연이어 강연회로 바로 이어질 예정입니다. 먼저 광주 기본사회연구소에 대한 홍보 영상을 시청하실 건데요. 영상 후에 연이어 광주 기본사회연구소 대표이신 이정락 소장님이 올라오실 겁니다. 이정락 소장님은 현재 더불어민주당 사회적 경제위 부위원장, 더민주 전국혁신회의 광주광역시 상임운영위원장, 광주전남 정치개혁연대 공동대표를 역임하고 계십니다. 그럼 홍보 영상을 시청하시겠습니다. 저수지에 빠진 승용차에서 모녀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생활고를 비관해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추정되는 안타까운 사건이 잇따라 발생했습니다. 생활고 때문에 극단적인 선택을 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세상 살기 너무 힘들다며 이웃을 향해 애타는 구조 신호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가난을 증명한 사람을 지원하지 않고 모두를 지원한 후에 불필요한 몫은 회수한다면 어떻겠습니까? 재정 부담은 같지만 국민의 삶에 엄청난 변화가 생길 것입니다. 지원의 사각지대에서 극단적 선택을 해야 했던 수원의 새 모녀나 배가 고파서 달걀 한 판을 훔치고 감옥에 가야 했던 이들에겐 죽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미래는 최소한의 삶을 지원받는 사회가 아니라 기본적 삶을 보장받는 기본 사회여야 한다고 믿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광주 기본사회 연구회 소장 이정락입니다. 다시 한번 뜨겁게 인사드립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마다 않고 달려와 주신 여기 계신 모든 분들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은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으로 촛불혁명을 우리의 손으로 일구었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를 탄생시켰습니다. 그리고 그 이은 총선에서는 180석이 넘는 압도적인 힘을 몰아주었습니다. 하지만 호기롭게 시작한 검찰 개혁은 부메랑이 되어 윤석열 정권을 탄생시키는 그러한 고리로 연결되었습니다. 그리고 연이어 지방선거는 참패했습니다. 저희들의 민주당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 패배의 책임을 지겠다고 나서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도리어 차기 압도적인 대선 후보로 거론되어지는 이재명 대표를 흔들기 바빴습니다. 그것뿐입니까? 이제 새로운 민주당을 만들어보기 위해서 김은경 혁신위가 탄생을 했고 그 혁신안이 제출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혁신안은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많은 의원들에 의해서, 기득권들에 의해서 거부당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제 국회의원들 단 한 사람도 이재명을 대표를 지키겠다, 혁신안을 받아들여 새롭게 민주당을 만들어보겠다라는 그런 결의를 밝힌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맞습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자, 제가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우리 광주 시민은 물론이고요, 저희 국민들 모두 다 국회의원들에게 요구하는 건 딱 하나입니다.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해서 강력하게 싸워라. 맞습니다. 또 하나, 혁신안을 수용해서 새로운 민주당을 만들어달라. 그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제 의견에 동의하신다면 힘찬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와! 좋은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 지역 국회의원들의 행태를 보면서 이 부끄러움을 참을 수가 없습니다. 맞습니다. 자, 국회는 그렇게 됩니다. 쪽지 예산으로 돈을 확보하고요, 각종 상임위를 통해서 예산을 확보합니다. 그것은 누구나 가능하고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그런 일입니다. 그것을 마치 자랑인 양 의정보고회를 통해서, 페이스북을 통해서, 현수막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광주 시민은, 그런 거 깨어있는 우리는 그들의 돈 자랑, 푼돈 가지고 왔다고 자랑하는 그런 거 보고 싶지 않다. 맞습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저는 저의 마음을 담아서 저의 간단한 인사말을 가름할까 합니다. 마지막에 구호 3청으로 외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해서 마음껏 싸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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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 더 하겠습니다. 그거 말고요. 민주당은 혁신안을 수용하여 민주당을 개혁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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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아마 그분들 그렇게 하시면 국회의원 될 겁니다. 네, 맞습니다. 오늘 굉장히 의미 있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이 의미 있는 자리를 축하해주기 위해서요, 20대 아주 젊은 친구들로 구성된 특별 공연을 준비했습니다. 지금 동해가 일본해로 표기되어도 한마디 말도 못하고요, 핵폐수 막아야 합니다. 폐기수, 오염수 아니에요. 핵 폐기수가 방류되어도 누구 하나 말하지 못합니다. 오늘 우리 사흘째입니다. 젊은 사흘째. 친구들이 우리 시민들의 열정을 담아서, 애국의 마음을 담아서 준비한 공연을 준비하겠습니다. 오늘 공연을 맡아줄 우리 친구들은 이 광주에서 중고등학교 진로와 진학 그런 전공을 하고 있는 학생들이고요. 사실은 어제 저녁에도 밤새워서 연습을 했습니다. 힘차게 맞이해 주시고 뜨거운 박수로 해주시고요. 또 하나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노래 나올 때 식수는 보이시죠? 핸드폰 이거 노란 것 앞에 진동으로 해서, 해주세요. 제가
연습을 해봤더니 굉장히 팔이 아프더라고요. 이렇게도 했다가 이렇게도 했다가 이렇게도 했다가 이렇게 한번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앞에서 모션은 제가 잡아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덕터 플래시맨의 잘한다. 동남쪽 백기가 외로운 섬 하나 새들의 독도는 우리 땅. 우리 땅. 잘한다. 맨날 오징어, 꼴뚜기, 대구, 홍합, 따개비, 주민등록 최종로, 이장, 김성도, 19만 평방미터 799에 809, 독도는 우리 땅. 지중화 13년, 섬나라 우산도, 세종시로 지지, 강원도 울진현, 하와이는 미국 땅, 대마도는 조선 땅. 독도는 우리 땅. 여러분, 이젠 전 국민이 한자리에 모여 독도가 우리 우와. 목소리로 외쳐야 할 때입니다. 어제도, 잘한다. 내일도 독도는 언제나 우리 땅입니다. 임자 없는 산 억지로 우기면 정말 곤란해. 지하에서 웃는다. 우리 땅. 백길 따라 외로운 섬 하나 새들의 고향. 그런가 아무리 자기는 우리 땅. 우와! 최고!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아유, 고생하셨습니다. 네, 다음으로 이번에 하이라이트인 광주 정치 세대 교체의 4번 타자 강위원 강연자님을 모시겠습니다. 우와!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어디 계십니까? 안 보입니다. 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릴게요. 우와! 반갑습니다. 강혜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무겁지 않습니다. 다른 행사 없고 그냥 강연에만 있는 거예요? 엄청 부담스럽네. 네. 쌤 요거 고정이 안 되는가 봐. 네. 저는 엄청 행사가 길고 그 안에 이렇게 몇십 분 강연회를 우리 전정 선생님도 오셨어요? 네. 오, 네.
어디 현수막도 막 붙여놨어요? 전화 왔더라고요 저한테. 동구로 출마하냐고. 네. 그래서 부담스럽네요. 네. 그 원래 주어진 시간이 몇 분입니까? 뭐 마음대로 쓰십시오. 네. 예. 네. 그 조금 전에 영상을 잘 만드셔서 제가 거기에 몇 가지 덧대는 걸로 기본사에 어떻게 전환해야 되는지 좀 강의의 내용으로 좀 삼겠습니다. 제가 지난 10년 동안 대략 계산해 보니까 전국의 특강을 못해도 한 2,000회 이상 한 것 같은데 오늘 이 자리가 제일 부담스러운 자리입니다. 왜냐하면 절반은 아는 사람들이거든요. 이게 거짓말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그냥 그래도 다 모르는 분들이라고 생각하고 편하게 하겠습니다. 네. 제가 오면서도 그 자료를 좀 찾아보려고 뭐 검색하면서 왔는데 우리가 대부분 지금 출마의 계절이라 여러 사람들이 전부 다 국회의원 되겠다고 지금 많이 나와 있는데 여러분은 내년 4월 이후에 막 희망이 커지고 있습니까? 내년에는 뭔가 지금까지하고는 다른 유전자를 가진 사람들이 저 여의도 300석을 차지해서 우리 사회의 미래에 희망을 주겠구나. 이걸로 좀 어떻게 기대가 크십니까? 모르겠습니다. 감이 옵니다. 당연히 그러시네요. 네. 바꿔야 됩니다. 역시 광주라 강의가 민주적이네요. 이 기본사회로는 그냥 이재명 표 공약이 아닙니다. 우리가 큰 정치를 얘기할 때 새로운 사회, 새로운 나라, 새로운 미래에 대한 사회를 어떻게 운영하겠다고 하는 구체적인 철학이 있는가? 뜨거운 열망과 갈망이 있는가? 정치인은 자고로 그런 걸 제시하고 있는가? 누구처럼? DJ처럼.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남북관계를 개선해서 한반도 통일에 자기 운명을 걸었던 김대중과 대중경제를 통해서 민생경제를 살리겠다고 하는 경제철학과 노무현처럼 고난이 와도 자치분권과 지역균형, 동서대결을 종식시키겠다고 하는 시대정신에 부합하게 운명을 걸었는가? 지금 우리 사회에 나와 있는 정치인 중에 그런 새로운 사회에 대한 과거에는 사구체 논쟁이라 해서 사회 구성체를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 사회 미래 전략에 대해서 제시하고 있는 정치인 단 한 명이 있는가? 이병훈인가? 이용빈인가? 송갑석인가? 조섭인가? 양양자인가? 민영배인가? 이형석인가? 다 셌습니까? 누가 있습니까? 네, 조금 이따 하려고 있습니다. 윤영덕인가? 누가 제시하고 있는가? 호남 정치 복원과 광주 정치의 부활을 얘기하는 정치인 중에 어떻게 복원시키고 어떻게 부활시키겠다고 하는 운영 전략이 있는가? 지금 없잖아요. 결국은 동네 정치하고 있잖아요. 우리 이정락 아까 소장님 말씀하시던데 현수막에다 얼마 가져왔다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4년마다 늘 속으면서 이해관계로, 선후배로, 친인척으로 그냥 투표하고 있잖아요. 심지어 광주에서는 전남대, 조선대로 투표하고 있잖아요. 누가 망쳤냐? 주권자인 우리가 그렇게 정치를 파국으로 이끌었다. 정직한 고백과 인정을 해야 됩니다. 윤석열 정부의 등장은 문재인 정부 5년에 대한 혹독한 평가로부터 이루어졌다. 인정해야 됩니다. 나는 친문이냐 비문이냐 반문이 아닌 그런 팬덤이 아니라 그런 정직한 인정으로부터 2027년 혹은 그 전에 새로운 정부, 민주정부를 탈환할 수 있는 그런 능력과 역량을 기를 수 있는 바탕이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본사회는 아시겠지만
과거 민주당의 한 20년 전에는 담론이라도 있었습니다. 사회투자국가라고 해서 사람한테 투자하자. 교육, 보육, 일자리 교육을 통해 가지고. 그러다가 아시겠지만 무상급식 논쟁이 오면서 보편적 복지국가론을 민주당이 제시합니다. 기억나시죠? 예. 오세훈 무상급식 기억나시죠? 예. 그때만 해도 우리가 복지를 무상으로 주는 것과 관련해서 시민의 반발이 컸습니다. 있는 사람은 돈 내고 밥 먹어야지. 그때 제일 많이 나왔던 얘기가 이건희 손자는 돈 내고 점심을 먹어야 되냐 공짜로 먹어야 되냐. 요새는 다 손 들으라면 거의 100% 다 이해하셔가지고 점심은 공짜로 먹어야 한다 얘기하는데 10년 전에 제가 강의를 다니잖아요. 특히 어르신들 있죠. 노인 일자리 교육을 가면 한 3,000명씩 앉아 계시거든요. 제가 손을 들어보라 하거든요. 이건희 손주는 점심값을 내고 밥을 먹어야 됩니까? 공짜로 먹어야 됩니까? 하면 거의 90% 어르신들이 돈 내고 먹으라고 합니다. 근데 지금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저쪽 지리산 넘어가면 어쩔까요? 지리산 넘어. 강의 분위기가 지리산 안쪽과 넘어가 달라요. 지리산 넘어가면 절대 전라도 말 쓰면 안 됩니다. 항상 서울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렇게. 왜냐면 신뢰를 안 주거든요. 근데 두 분 눈빛이 전투적이시라 강의하는데 지금 어렵고 여기 봐도 아는 사람 저기 봐도 아는 사람 몇몇 분은 네가 뭔 말을 얼마나 한가 보자 이렇게 쳐다보고 있고 대부분 다 선배들이고 그때는 그랬습니다. 그런데 2010년에 전 국민의 집단 학습을 통해서 복지는 보편적으로 세금은 누진적으로 소득이 있는 것에 세금을 그러나 그걸 누리는 것은 함께 누리는 보편적 복지국가론이 등장해서 지난 10년 동안 민주당의 국가 운영 전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새로운 시대가 오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보편적 복지국가로의 대전환 과정에서 우리는 치명적인 불평등이라는 문제를 해소했느냐?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불평등은 상당히 심각합니다. 저희들이 볼 때 공중파 방송에서 이걸 10일 동안만 집중적으로 이 프라임 시간대에 방송을 하면 국민들 봉기가 일어날 정도입니다. 통계로 나와 있습니다. 제 얘기를 믿으셔야 합니다. 예. 지금 유튜브가 있어가지고 통계가 틀리면 바로 글이 올라옵니다. 대한민국은 상위 10%가 대한민국 전체 소득의 46%를 독점하고 있는 전 세계에서 가장 불평등한 나라입니다. 상위 10%가 소득의 46%, 하위 50%가 소득의 16%로 나눠 먹고 있는 사회입니다. 자산으로 가면 더 심각합니다. 상위 10%가 58%의 국가 자산을 독점하고 있습니다. 하위 50%가 6%의 자산으로 나눠 먹고 살고 있습니다. 뭔가 오작동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사실을 전부 다 숨기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는 충분히 같이 함께 나눠보고 살 수 있는 국부, 선진 7대 수출 대강국의 6대 군사대국의 12위 무역대국입니다. 우리나라는 선진국입니까? 개발도상국입니까? 중진국입니까? 지금 갑자기 후진국이 됐습니다. 다시 한번요. 강의에 집중하셔야 돼요. 선진 7대 수출 대강국, 6대 군사대국, 10대 무역대국입니다. GDP 2,000조에 해당하는. 우리나라는 선진국입니까? 중진국입니까? 후진국입니까? 선진국입니다. 그 정도만. 성이 날라합니다. 선진국입니다. 예, 선진국이죠. 전 세계가 부러워하는. 그러나 극단적인 불평등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이 불평등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미래 사회의 핵심 과제입니다. 두 번째는 불평등과 더불어서
어떤 모습으로 다가올지 모르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하고 있는데 김대중식의 국가운영 전략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DJ는 극단적인 이 한국전쟁보다도 더 힘든 이 국가적 재난 앞에서 IMF 앞에서 IT 강국과 문화 강국을 만들기 위해서 엄청난 투자를 합니다. 미래 30년 미래를 보는 겁니다. 대통령은 5년이지만 30년 국가 대계를 세우고 거기에 집중 투자합니다. 표가 되지도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구가하고 있는 K컬처의 원조는 그때부터 시작된 겁니다. 30년의 투자. 우리는 4차 산업혁명에 그러면 어떤 대응을 지금 하고 있냐? 아무 대응을 안 하고 있습니다. 다 익히 들어보셨겠지만 대한민국은 저복지 국가입니다. 저복지. 분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이러면 또 어른들이 우리나라 어르신들 엄청 좋으신 분들이 많아가지고 아동수당이나 청년수당을 좀 늘리자. 뭐 기본소득존을 이렇게 노인수당을 좀 늘리자. 노인 빈곤율이 지금 50%인 건 아시죠? 노인 빈곤율 OECD 최악이잖아요. 그런가.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농촌에서는 마시고 죽고 도시에서는 피우고 죽고. 이해가 되셨어요? 예. 농촌에서는 뭘 마셔요? 농약. 도시에서는 뭘 피워요? 번개탄. 그래서 나온 게 농약. 그냥 원사이드로 마시면 안 죽게 지금 해놨어요. 섞어야 죽게 해놨어요. 예. 섞으면서 생각해보라고. 아 모르세요? 여기 우리 이 김재부 선생님 안 오셨어요? 네. 그러자 어디 계셔요? 그러잖아요. 제가 나중에 여쭤봤더니 그렇게 한대요. 마시면 가보니까. 자, 이 극단적인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대한민국은 그런 저복지 국가에서 성장 속도. 우리는 저복지 국가인데 복지 수준의 팽창과 확대는 OECD 가장 속도가 빠릅니다 지금. 이거는 보수 정부든 진보 정부든 간에 복지를 확대 팽창시켰어. 그러지 않으면 자살 사회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김대중 정부 때는 생산적 복지라 했어요. 노무현 정부 때는 참여적 복지라 했어요. 이명박 정부 때는 능동적 복지, 박근혜 정부 때는 맞춤형 복지, 문재인 정부 때는 포용적 복지. 그러면 윤석열 정부 때는 무슨 복지일까요? 모르겠습니다. 예? 복지를 안 하는 것 같습니다. 뭐를 몇 개 잊히고 가면 분위기가 더 좋아질 거예요. 제가 하나하나 찾아봤어요. 이 새끼는 도대체 뭐 하는 놈입니까? 보건복지부는 다 손을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찾아봤더니 딱 하나 나온 게 약자복지래요. 약자복지. 그건 하나만 한 말입니다. 하나만 한 대통령이 하나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맞습니다. 복지의 전 세계 역사에 약자복지란 말은 없는 말입니다. 복지는 기본적으로 하후 상박, 아래에 있는 사람을 후하게. 복지는 기본적으로 하후 상박을 기본으로 하고 동시에 약자를 우선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말은 하나만 한 말, 복지 안에 그 말이 이미 들어가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런데 이 불평등 구조를 해소하기 위해서 봤더니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일자리의 고갈, 그러니까 복지국가는 기본적으로 산업사회 버전입니다. 산업사회의 핵심은 완전 고용을 기반으로 합니다. 일자리. 산업사회는 완전 고용, 다 일자리. 그러니까 비정규직, 정규직 자꾸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4차 산업혁명은 노동의 대폭 축소 또는 고갈이 온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사회복지사니까 말씀드릴 복지하는 분도 계시겠지만 그나마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휴먼 서비스는 사회 서비스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를 들면 저기 처우를 잘해줘야 됩니다. 요양보호사 이런 분이 있죠. 네. 요양보호사 월급을 원래 500 정도 줘야 돼요. 아이고. 뭐 요양보호사 싫어하세요? 얼마나 고생하는 분들입니다. 예. 우리는 월급을 적게 주기 때문에 요양보호사 진입을 몇 살에 하는지 아시죠? 보통 50대 후반, 60대 초반이 합니다. 예. 그래서 요양 케어를 하다가 보니 요양원에 입소해 봅니다. 아하. 이 정도면 웃어줘야 되는데 이정락 기본사 연구사 엄청 진지한 분들만 오신 것 같아요. 눈빛이 싸우자는 분위기가 강사하고. 그러니까 50대 후반에서 60대 초반이라
목욕도 시키고 막 이렇게 대소변도 관리해 줘야 되잖아요. 네. 관리하다가 본인이 허리 부러진다니까. 그리고 본인이 바로 요양원 입소해버려요. 일본의 개호보사 같은 경우에 다 30대입니다. 아하. 젊은 사람들이. 월급을 많이 줘야 되겠어요? 적게 줘야 되겠어요? 많이 줘요. 저는 무슨 광주에 무슨 돌봄 얘기 많이 하길래 핵심 돌봄 핵심에 돌봄 사회 서비스를 하는 그분들에게 2배 월급을 줘야 됩니다. 아하. 그게 일자리를 늘리는 길이기도 하고 돌봄의 질이 올라갑니다. 일자리 없다면서요. 거기다 투자를 해줘야 되거든요. 저 같으면 그렇게 하겠어요. 제가 행정의 정치적 권한을 갖고 있다. 그렇게 반드시 합니다. 그러면 왜 제가 사회 서비스가 마지막까지 남은 일자리가 되냐 하냐면 다른 건 다 AI가 대체가 가능한데 이거는 대체가 안 됩니다. 예를 들어 당뇨약 관리나 혈압약 관리는 AI가 대체가 가능합니다. 집에다 기계를 놔두잖아요. 그럼 아침에 7시에 띵동 고혈압약을 드세요. 그러면 할머니가 갖고 혼자 가갖고 거기서 쫙 나와요. 한 달 거 넣어놔. 주치의가. 그러면 싹 뽑잖아요. 그러면 중앙통제막에 살아있음, 혈압약 드셨음 이게 나와요. 당뇨약도 먹으면 그대로 다 됩니다. 이제 다 바뀝니다. 그 사이로 바뀌더니 전부 다 혼자 사니까 이제 눈을 뜨네. 그러니까 자기 삶에 지금 기본이고 나발이고 자기 삶에 지금 노후하고 연결되니까 자 이렇게 돼요. 그런데 대소변 관리는 될까요 안 될까요? AI가 닦아줘. 시원하십니까? 물티슈 더 필요하세요? 이게 안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상담이 안 되잖아요. 눈빛을 보고 얘기해야 됩니다. 그죠? 며느리 얘기도 해야 되고 딸 얘기도 해야 돼요. 이게 이제 사회 서비스의 마지막까지 남는 휴먼 서비스의 틀입니다. 대한민국은 대략 전 세계 OECD 평균 150만 명 정도의 사회 서비스 일자리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에서 고용복지, 즉 사회 서비스원을 만들었던 것은 그런 민간에게 의존하고 있는 민간의 복지 영역을 공공으로 투입해서 일자리의 질도 높이고 돌봄 각종 사회 서비스의 질도 높이려고 하는 전략이었는데 사실상 지금 멈춰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어찌됐든 미래 석학들 대부분은 4차 산업혁명은 일자리의 고갈로 이어질 것이라고 하는 진단을 합니다.